스페이스 오버로드, 뭐 우주의 제왕 뭐 이런 건가 봐요. 스페이스 오버로드. 구독, 좋아요, 미니크란 말이야. 에코, 슬랩 에코, 빈티지 채널이라는 것도 있네요. 소리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죠? 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 제품을 받으면서 관계자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리소노스 측에서 인터넷 스트리머,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과 홈 레코딩 뮤지션 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때문에 금액도 아주 공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비즈니스적인 워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이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파격적인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레벌레이터 아이오 이사는 프리소노스에서 팟캐스터, 게임 스트리머처럼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뮤지션 분들까지 사로잡기 위해 제작된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금액은 31만원대로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기능과 파격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싸게 나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전용 소프트웨어 설정창은 마치 고가의 디지털 믹서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는 지금까지 어떤 브랜드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DSP도 아주 자랑할 만한 기능입니다. 스탠다드부터 빈티지까지 에뮬레이션된 컴프와 EQ가 각각 3종류씩 내장되어 있고, 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고급스러운 리버브, 일명 노래방 에코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고급스러운 리버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리버브조차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려 2개의 루프백과 1개의 플레이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조절할 수 있는 페이더가 있어서 디테일하고 프로페셔널한 방송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죠.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음악인 분들도 엔트리급 가격에서 본격적인 DSP 기능을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아이오 이사도 미디크루.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면부가 살짝 위쪽을 향하는 각도로 나와 있고, 그 덕분에 조금 더 용이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드는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탄산음료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듯이 크고 작은 타공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DSP가 내장된 제품이기 때문에 열기 순환을 위해 타공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거의 3-4시간 이상 사용을 했는데 발열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냥 디자인일지도 모르겠네요. 후면을 보시면 헤드폰 단자,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하는 메인 아웃풋, 미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디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미디 인아웃 단자가 있고, 컴퓨터와의 연결은 C타입으로 연결이 되고 USB 버스 파워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면부를 살펴보면 콤보 단자로 되어 있는 2개의 입력단이 있습니다. 콤보 단자라는 건 XLR도 연결할 수 있고 TS 55 케이블, 기타 케이블이라고 하죠. 55 케이블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2개의 입력단이 있고, 그 옆을 보시면 작지만 아주 고해상도의 설정창이 있습니다. 이 설정창 덕분에 하드웨어적으로 조작을 할 때에도 아주 용이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1번 입력에 대한 액서스 버튼, 그 옆으로는 홈 버튼,
그리고 2번에 대한 액세스 버튼이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는 프리셋이 있는데 프리셋은 소프트웨어에서 프리셋을 설정한 다음에 로딩을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옆쪽에 위치한 펑션 키, 불이 들어와 있죠. 이 펑션 키도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좌우로 돌려서 조절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푸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푸시를 해서 다른 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메인 아웃풋의 출력, 일반적으로 모니터 스피커에 연결들을 많이 하시겠죠. 메인 아웃풋의 출력을 빠르게 뮤트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뮤트 버튼이 전면부에 나와 있다라는 것도 아주 사용을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모니터 스피커로 디테일하게 톤을 잡고 녹음을 한다거나 방송을 할 때는 빠르게 모니터 스피커를 뮤트 시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모니터 스피커로 나오고 이렇게 잡음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뮤트 버튼을 전면부에 배치했다는 것도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이 작은 설정창 덕분에 IO24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직관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1번 인풋에 대해 값을 적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1번 채널이 뜨죠. 여기서 개인 값을 올리거나 내려주실 수 있고, 이 멀티 펑션을 한번 누르면 48V를 오프할지 온할지 선택할 수 있고, 또 한 번 누르면 80Hz 로우 컷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해 줄 수 있고, 다시 누르면 개인 값을 조정하는 것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메인 화면에서도 이 멀티 펑션 키가 상당히 유용해요. 한 번 누르면 스피커의 볼륨, 또 한 번 누르면 헤드폰의 볼륨,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인풋과 컴퓨터의 소리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모니터 믹스, 모니터 밸런스라고 불리는 기능이죠. 이 기능이 있어서 내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싶다, 혹은 반대로 컴퓨터 안에 있는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능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싱어 친구를 불러서 녹음을 한다 할 때에도 만약 그 친구가 반주가 너무 큰 것 같아, 반주 소리를 좀 줄여줘 하면 컴퓨터에서도 당연히 줄일 수 있지만 여기서 빠르게 액세스해서 이렇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작게 들리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전면부가 위치하고 있고, 이 전면부의 유저 인터페이스도 이 금액대에서는 거의 처음 선보이는 아주 파격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IO24의 진가는 여러분 소프트웨어 설정창에 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정창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마 방금 전까지의 목소리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의 목소리는 이 믹서용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AR12C의 레코더에 목소리를 따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Q 값이랑 이런 것들을 좀 낭낭하게 만들어서 소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 목소리는 레벨레이터 IO24의 인풋에 개인 값만을 받아서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고 개인 값만을 받아서 목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 목소리보다는 조금 먹먹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본 설정창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컨트롤이라고 하죠. 프리소노스에서는 한 가지의 드라이버만 다운을 받으면 프리소노스의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드라이버가 한 번에 다 깔려요. 그래서 뭘 연결하든지 바로 인식을 해서 그것에 맞는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레벨레이터 IO24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끝내준다더니 이게 뭔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세요. 네, 이건 기본창이고요. 이 기본창에서 샘플레이트, 그래서 샘플레이트를 441로 할지 48로 할지 88로 할지 965로 할지 선택할 수 있고, 클럭은 당연히 인터널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블럭 사이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블럭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그 레이턴시 값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작은 숫자의 블록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고, 내가 좀 많이 안 좋은 옛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숫자를 크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진정한 IO24의 매력에 빠지시려면 이 아래쪽에 이 그림 있죠? 레벨레이터 IO24 그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짠! 네, 이렇게 DSP 설정 창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네, 당연히 이 창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금 크게 만들어 볼까요? 네, 이 정도로 좀 크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화면을 딱 보시면 뭔가 되게 화려한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위쪽은 선택한 채널에 대한 DSP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인풋이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죠. 만약 인풋 2번, 입력 2번을 선택하면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위쪽은 선택한 입력에 대한 디테일한 DSP를 설정할 수 있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짠! 네, 여러분. 마치 이 디지털 믹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걸 시그널 플로어라고 해야 될까요? 채널 스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디지털 믹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이패스 필터, 게이트, 컴프, EQ, 리미터, 그리고 보이스 FX까지 DSP 플러그인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다만 2번 채널에 대해서는 보이스 FX가 없습니다. 1번 채널만 보이스 FX가 있다. 2번 채널은 리미터에서 끝난다 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창은 디테일하게 톤을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눌렀던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굉장히 심플해졌죠? 이건 프리셋을 간단하게 저장해 놓고 내가 빠르게 톤을 만들거나 변경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48 팬텀, 게인, 리버브, 리턴과 샌드로 묶여져 있죠. 이 리버브를 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팬텀 온오프와 게인까지만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IO24 같은 경우에는 좌우 패닝이나 게인뿐만이 아니라 레벨 페이더까지도 가지고 있고 뮤트 솔로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페이스가 디지털 믹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보시면 플레이백 채널이 있습니다. 플레이백 채널은 컴퓨터 안에 있는 소리를 플레이백 할 때 쓰시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 채널들은 DSP 역할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루프백이 무려 2개가 있습니다. 네, 루프백 1번, 루프백 2번. 이런 루프백이 무려 2개나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소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소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소스,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반주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들을 각각 루프백을 따로 설정을 해서 송출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오캠으로 그냥 간단하게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데, 이 오캠에서 소리를 받는 부분을 루프백 1번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있는 소스를 송출해야 될 때 루프백이 2개나 있다라는 건 정말 방송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루프백 채널이 있고, 심지어는 이 플레이백 루프백까지도 레벨 페이더가 달려 있어서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안 되네요. 네,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안 되네요. 그리고 그 옆쪽에 리버브가 있습니다. 리턴과 샌드로 묶여 있어요. 리버브 소리만 먼저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궁금해 하시니까요. 리버브도 작은 울림, 중간 울림, 큰 울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귀에 좀 들어오게 라지로 해놓고, 당연히 여기 필터, 사이즈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설정을 하고
적용을 할지 값을 줬는데 소리가 안 나가죠. 네, 여기 리버브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소리가 나갑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나가죠. 리버브는 들릴 듯 안 들릴 듯, 깔린 듯 안 깔린 듯 정도만 주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리버브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리버브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퀄러티의 리버브를 이 정도 금액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네, 이게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리버브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1번, 2번 채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옆쪽을 보시면 이제 소리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메인, 레코드, 루프백 1번, 루프백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메인이랑 루프백 1번, 2번에는 이렇게 헤드폰 단자가 있죠. 어떤 소리를 헤드폰으로 들을지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루프백에서도 당연히 링크 투 모니터 믹스 해서 듣는 그대로 소리가 나가는 것과 모노 스테레오로 갈라주는 것까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해요. 네, 당연히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또 정말 멋있는 거 보여드려야죠. 네, DSP 설정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느낌이 나는 재미있는 효과도 있고요. 여기 핫키, 스페이스 오버로드, 뭐 우주의 제왕 뭐 이런 건가 봐요. 스페이스 오버로드.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몇 개의 유용한 프리셋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페이스 오버로드, 에코, 슬랩 에코, 빈티지 채널이라는 것도 있네요. 소리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죠. 네, 빈티지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이제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오네요. 일렉 기타에 최적화된 프리셋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에 최적화된 프리셋, 보컬에 아마 노래할 때 사용하는 것 같죠? 여기 한번 리버브를 넣어볼까요? 네. 비겁하다 욕하지만 더러움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게 만드네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용 브로드캐스트라는 목소리 프리셋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옆쪽은 빈칸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여러분들이 톤을 만든 다음에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더욱더 디테일한 마치 디지털 믹서를 가져온 듯한 시그널 플로어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일단 이렇게 다 끄고 한번 보여드리자고요. 하이패스 필터는 뭐 당연히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고요. 게이트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디지털 믹서의 시그널 플로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말을 할 때만 소리가 들어가도록 게이트를 세팅이 되어 있네요. 공간의 잡음이 하나도 안 들리게 만들어주는 게이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프가 있습니다. 컴프도 총 3종류가 있어요. 스탠다드, 튜브 유명하죠? 네, 팻 이것도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다만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스탠다드에서 예를 들어 내가 컴프를 켜서 뭐 어택값을 뭐 이렇게 주고 뭔가를 했어 하다가 튜브로 넘어가면 전원이 꺼집니다. 다시 켜줘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나중에 뭐 생방송으로 방송을 한다거나 할 때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변경을 하면 꺼진다. 그래서 다시 켜줘야 된다 라는 것만 잊지 않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Q도 있어요. EQ는 이렇게 역시나 스탠다드, 패시브, 네, 풀텍 뭐 이런 거 네, 다 나오죠. 이렇게 유명하게 패시브, 빈티지, 스탠다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EQ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을 켰어도 기기를 바꾸면 꺼집니다.
다시 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디지털 믹서랑 비슷한 게 컴프와 EQ의 순서를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프로 눌러준 다음에 EQ 값을 먹일지, EQ로 조절한 다음에 컴프로 눌러줄지를 이렇게 순서를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디지털 믹서처럼 네, 이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놨어요. 참 재밌죠? 그리고 그 옆으로 리미터가 있는데, 리미터는 종류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리미터로 이제 나갈 때 말 그대로 리미터만 걸리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스, 이것도 참 재밌어요. 보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일단 끄고, 더블러, 디튜너, 보커더, 링 모듈러, 필터, 딜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블러는 뭐 이렇게 네, 말 그대로 더블러죠. 네. 그리고 디튠 네, 디튠 되어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사실은 딜레이를 더 좋아해요. 리버브보다는 딜레이를 좋아하는데, 비겁하다 욕하지만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네 이렇게 이런 모든 설정값들, 이 모든 설정값들을 여기 보시면 씬이 있습니다. 씬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디지털 믹서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물론 디지털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을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는 라우팅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그렇게는 되어 있진 않지만 이 정도의 인터페이스면 디지털 믹서의 기능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네. 무엇을 변경하였던지 간에, 어떤 설정값을 주었던지 간에 그 전체에 대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씬 기능이라는 건. 그래서 뭐 디지털 믹서를 운영해 보신 분들,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신 기능이죠. 그래서 이 씬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설정을 했을 때 이 씬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멋진 기능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관계자분이 프리소너스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만들었고 가격도 공격적이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빈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한 3-4시간 만져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능들로 중무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2부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 IO 이사를 이용해서 홈 레코딩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홈 레코딩 하는 거, 그리고 OBS에서 세팅하는 거. 사실 OBS 세팅이나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죠. 루프백만 잡아주면 될 테니까요. 어렵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향기기는, 그리고 IO 이사도 미디크루라는 거, 검색창에 미디크루 검색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시죠? 안녕.